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겸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80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우리 기타를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리듬과 코드 옮기는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코드 계속 외우는 거,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그것도 시간이 가면 서서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옮기는 게 좋으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용이하도록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오랫동안 기타를 이제 가르치면서 좋은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충분히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드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는 게 정석이냐,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한테 배우는 게 정석이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르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또 가르치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또 다르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5명한테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도 5명이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정말 많은 강사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하는데, 배우는 사람들은 그 강의나 그 곡이 자기한테 맞을 때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한테 이제 기초를 배우게 되면, 제가 이제 한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가르쳐 왔기 때문에 한 몇십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그런 노하우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드를 옮길 때 작곡자나 편곡자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음이나 어떤 박자도 손실이 있게 연주를 하면 안 된다라고 원칙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또 그대로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기타를 연주를 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 코드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완벽하게 탁탁탁 손실 없이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자구책으로 코드를 옮길 때 어떻게 하면 좀 연결이 될까,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치는 거는 먼저 움직이라, 먼저 쳐주라, 또 근음을 먼저 쳐주라, 또 다음 마디에 사용되는 음은 손가락을 움직이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게 정석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코드를 옮길 때 초보자들이 좀 편하고 이해하기 좋고 연결이 용이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배워야 정석이고 뭐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배우기에 편하고 이해하기 좋으면 저하고 케미가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코드를 옮길 때는 원래는 손실 없이 동시에 탁탁 옮겨주는 게 원칙입니다. 음악은 그 만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연주해 준다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칙인데, 우리가 코드를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 동시에 안 되잖아요. 코드 개수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코드를 옮길 때 내가 먼저 치는 근음이죠. 그 근음을 먼저 눌러주고 다음 손가락을 이동하는 게 연결하는데 용이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C 코드에서 A 마이너를 움직여 줄 때는 C 코드의 이 두 손가락은 어차피 A 마이너도 쓰기 때문에 굳이 들고 갈 필요 있느냐, 놔두고 그 필요한 것만 가면 된다, 이렇게 C로 갔다가 A 마이너로 갔다 해준다. 그렇죠? 근데 뭐 D 마이너에서 G7으로 갈 때는 여기 이 첫째 손가락은 G7에서 또 쓰이니까 굳이 이거 들 필요 없죠. 그런 식으로. 근데 배울 때 초보자한테 자 C입니다, A 마이너 손 다 떼보세요, A 마이너 갑시다, 처음부터 다 잡는 것보다는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빠르고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필요 없이 움직여 줄 필요가 없는 건 그대로 누르고 있는 게 낫겠죠. 근데 나는 모든 코드를 다 들고 움직이는 습관이 들었으면 바꾸는 게 힘듭니다. 특별히 음악적으로 표현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저걸 좀 바꾸고 싶다 하면 정말 천천히 습관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적어도 한 3, 4개월은 이 습관 바꾸는 연습을 해야 바뀝니다. 어떤 분들은 신경 써서 칠 때는 코드가 그대로 가다가
또 자기 기분대로 치면 옛날 그 습관대로 돌아오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담배를 피웠다 끊었다 피웠다 끊었다가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타를 저와 처음 잡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해주면 훨씬 좀 속도는 더디더라도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해력이나 또 받아들이기가 좀 쉬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곧 나중에는 우리가 느린 곡만 연주하는 게 아니고 빠른 곡을 연주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빨리 갈 때는 코드를 동시에 움직여줘야 되죠. 여기서 뭐 근음을 찾고 자시고 할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트로트 같은 경우도 빠른 경우는 근음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보다 멜로디 라인까지 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음정을 이해를 하면서 치야 돼요. 복잡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단순히 그 리듬을 칠 때 코드 옮기는 연습을 할 때 이 아르페지오를 하거나 천천히 할 때는 먼저 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근데 근음을 먼저 치게 된다고 볼 때도 근음을 먼저 모든 그 코드마다 근음을 먼저 치는 건 아니에요. 작곡자가 C 코드를 잡고 이 마디에서는 근음을 치지 말고 솔을 치세요, 6번선을 치세요, 이렇게 악보에 요구되면 그 6번선을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또 C 코드를 잡고도 근음을 5번은 라를 그냥 치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작곡자가 원하는 그런 편곡자가 원하는 그런 진행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고급 주법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너무 많은 것을 원칙적으로 정석적으로 정립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주어지는 그 요구 사항대로만 반복 연습해 가지고 따라오시는 것만 하세요. 중요한 거는 뭐 적고 기억하기 위해서 체크해 놓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거를 원칙적으로 정립을 해가지고 막 뭐 수학 공식 이렇게 하듯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사실은 기타 치는데 방해가 됩니다. 기타는 어쨌든 이 손으로 표현하고 소리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손가락 한 번 더 움직여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더 낫죠. 코드를 옮겨줄 때는 그렇습니다. 원칙은 동시에 움직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움직이는 게 우리 힘들기 때문에 분할해서 필요한 거 먼저 움직여주고 먼저 치는 거 먼저 움직여주고 또 그 다음 마디에 또 사용되는 손가락은 필요 없이 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들고 이용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코드가 좀 편리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오른손 주법 가능하면 눈 감고 치든지 안 보고 치세요. 처음부터 안 보고 쳐야 됩니다. 잡아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안 봐야 됩니다. 그냥 탁 잡으면 그냥 손으로 5번 탁 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코드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C에서 A 마이너 가는 이런 단순한 것들은 그냥 안 보고 쓱 가보세요. 계속 보면 안 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보면 가져요. 그래 소리 이상하면 그때 잠시 또 보고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가능하면 기타를 안 보고 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악보나 곡의 표현이나 이런 데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내 노래를 잘 듣고 있는지 판단하기도 하고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처음에 하실 때 숙달을 시킬 때는 리듬은 내가 일상적인 대화가 됐을 정도로 익숙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저 선을 찾을 때 안 보고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줄이 이상하면 쳐다봐야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악보 주변에 왼손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드를 바꾸는 거는 동시에 탁탁 바뀌는 게 정석이 원칙이고
작곡자들은 하나라도 한 토시라도 손실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듀싱 하는 프로 연주자들은 이 음을 날리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음악적으로는 틀린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음을 날려도 귀에 거슬리지 않고 음을 코드로 옮겨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순발력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먼저 치는 음을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시행착오 없이 나중에 순발력도 생기고 이러면 훨씬 잘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연결을 못하고 마디와 마디를 끊어서 치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가 완벽하게 안 움직이더라도 계속 마디와 마디를 연결해 주는 연습을 자꾸 해가지고 음을 연결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음의 손실이 약간 있더라도 한 곡을 쭉 연결해서 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만족도가 있어집니다. 근데 한마디 한마디는 완벽한데 마디와 마디 사이가 뚝뚝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옮길 때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이게 멜로디를 칠 때도 내가 이제 여기 이 손가락을 잡았잖아요. 이 손가락을 잡았으면 내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갈 것 같으면 이 손가락을 떼지만 여기 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올 것 같으면 이 손가락을 그냥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래 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도 떼고 다시 누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타를 이렇게 멜로디 연습을 할 때도 여기서 라, 시, 라 하고 시를 치는데 라, 시, 라 이러면 되는데 라 쳐서 떼요. 습관적으로 라, 시, 라 이게 편해요. 라, 시, 라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음에 이제 코드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마디에도. 그리고 또 이제 로망스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을 칠 때도 여기 이제 1번 선이 멜로디인데 1번 선을 음을 손실을 입히고 치면 이런 소리가 나요. 보세요. (1번) 선이 멜로디인데 똑똑 끊어지죠.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들어봐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하면 음의 손실을 가하지 않고 연주를 할 것 같으면 음을 안 끊어지게 해야 돼요. 이것과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달이 덜 돼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개념이 없어서 뚝뚝 끊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포크 기타에서 코드를 옮겨줄 때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옮길 때 음이 툭툭 끊어지고 뭐 이상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내가 아직 초보자고 숙달이 안 됐을 때는 끊어지는 거나 좀 음이 날리는 거나 이런 거는 이제 감안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특히 아르페지오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천천히 옮겨줘도 음에 손실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코드 연습을 할 때도 완전히 생소하게 새로운 코드를 잡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 코드에서 무슨 코드로 갈 때는 손가락을 안 움직여도 되는 손가락이 뭐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옮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코드를 A-D 가면 어떻게 하면 좀 편하고 쉽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이 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 A-D 가면 어떻게 하면 잘 옮겨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을 생각해요. 이분한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이분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평생 음악을 안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설명하면 이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기타 연습을 할 때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방법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A-로 옮길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 그 나름대로 방법이 나올 거고 이거를 저 할머니한테나 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또 다른 방법이 또 생각이 나요.
그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짤 때도 항상 생각하면 배우는 사람들 쭉 그다음 강의할 걸 생각해요. 아, 이 부분이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가르치면 이 부분에 도움이 될까? 근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저는 뭐든 배우면 어떻게 가르치면 뭘 어떻게 하면 항상 이게 남들한테 설명하고 가르치는 쪽으로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빠른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더 정석처럼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저한테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점일 수는 있는데 연주를 하거나 이런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연주는 프로페셔널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연주해야 되는데 저도 부족한 게 많고 틀리는 게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완벽하거나 정석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닌데 오랫동안 이제 기타를 가르치고 해왔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기초를 다지는 데는 제 강의가 아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강의가 고급이지 가르치는 그 곡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서 고급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가르치는 경력이 짧은 사람이 레슨비가 싸고 기타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레슨비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 노하우나 그런 세월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고급적인 그 스킬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제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잘 판단해 가지고 많은 강사들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그런 그처럼 가르치는 분을 찾아서 배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따라오시면 아마 시행착오 없이 기타를 잘 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